안녕하세요. 기술사업화 비즈니스 모델 오늘 강의를 맡게 된 한용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기술사업화에 관련된 부분과 그리고 이런 부분에서 심사역이라고 할 수 있는 많은 분들에게 투자 기회와 보유의 기회를 드리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 기술사업화, 기술 창업에 관련된 하나의 주제에 대해서 단순히 하나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기에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중요한 개념을 함께 가져가고자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음 4가지 정도의 목차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요.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3장과 4장에서는 여러분들 함께 하게 될 기술에 관련된 얘기를 드리고자 합니다. 얼마 전에 저는 이런 일이 있었어요. 코이카에서 주관했던 이노랩비라고 하는 외국 개도국의 기술 창업에 관련된 부분을 가지고 그분들에게 도움을 주는 일이었습니다. 여기 계신 대표님도 역시 기술 창업을 기반으로 해서 외국에 나가서 도움을 주시는 역할을 하셨던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계속해서 챌린지를 하면 할수록 너무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그 가장 큰 어려움 속에는 나의 기술이 과연 그분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즉, 비즈니스 모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이 기술이 과연 그분들에게 어떤 도움이 될지 이전 단계에서 과연 이게 시장에 니즈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 더 중요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정말로 이걸 사용하게 될 핵심 고객이 누군지를 생각하지 않고 기술 그 자체만 집중을 하다 보니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될지 혹은 어떤 걸 개선해야 될지 판단하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시장 속에서 좁히고 또 깊게 들어가면서 진짜 그 고객들이 누구인지 또 어떻게 도움을 줘야 할지 관련된 부분을 핵심적으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좋은 수상, 대상의 영광을 얻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것의 핵심은 바로 비즈니스 모델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에서 발생되어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게 뭐냐, 혹은 비즈니스 모델의 출발점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문제와 솔루션에 대한 검증입니다. 얼마큼 좋은 기술인지만큼이나 중요한 게 현재 하나의 기술이 시장 속에서 핵심 고객들 속에서 어떻게 사용될 수 있는지, 아니면 그들의 불편함을 어떻게 해결해 줄 수 있는지가 더욱더 중요하다라는 거죠. 바로 그랬을 때 기술이 정말 중요한 고객들에게, 핵심 고객들에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이런 것들이 완성된 형태의 제품 혹은 서비스로서 제공되어졌을 때 이건 완벽하게 시장에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자신만의 차별화와 그리고 이런 것들이 잘 쌓여서 경쟁이라고 하는 가치로서 환원되어지면서 성공 사례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프로세스로서 성공 사례가 되어질 수 있고요. 이런 것들을 바라볼 때 바로 고객의 문제와 해결 방안에 대한 부분에서 기술 창업의 창업 배경과 프로세스로서 가치를 할 수 있다는 거죠. 바로 빈번하게 발생할 수 있는 것,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그리고 해결할 만한 가치에 대한 부분이 명확하게 제시된 고객 문제로서 이런 것들이 기술적인 부분에서 해결 방안, 즉 우리만의 독창적인 것, 모방이 어려울 수 있는 것, 혹은 최적의 해결 방안으로서의 가치가 있는 것인지로 평가되어 줄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여기에 아까 전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제 솔루션에 대한 부분, 그래서 해결만한 가치에 대한 부분, 제품 검증에 대한 부분, 우리 제품 혹은 서비스에 대한 적절성 여부, 그 다음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성장에 대한 부분이 명확할 수 있을 때 바로 비즈니스 모델 혹은 기술 사업화, 기술 창업이 정말 의미가 있는 하나의 개념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시장에 명확하게 안착할 수 있는 랜딩 전략이 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표출할 수 있는 초기적인 부분은 바로 이런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 캔버스라든지 혹은 링 캔버스와 같은 형태로서 고객의 문제라든지 아니면 해결 방안이라든지 핵심 고객, 그 다음에 핵심 고객 속에서의 채널이라든지 아니면 우리만의 경쟁 위와 같은 것들로 표출되어질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작성하는 것들에 대한 가장 중요한 의미는 실제 우리 고객이 누구이며 이들이 무엇을 필요로 하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으며 거기에 맞춰서 기술적 단계를 발전시켜 나갈 수 있는 한목적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비즈니스 모델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좀 아셔야 돼요. 비즈니스 모델에 전자에 소개해드렸던 것처럼 9블록과 같은 형태들은 하나하나가 개별화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개별화되어 있는 개념들 속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연결이 되고 있고 보완적이며 상호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핵심적인 부분은요, 비즈니스의 4대 개념이라고 할 수 있는 고객, 주문, 인프라, 그리고 사업 타당성에 관련돼서 명확하게 제시를 할 수 있고, 여기에 맞춰서 뭘 하는 거죠? 그렇죠. 우리 스케일업에 맞춰서 기술 고도화도 같이 병행되어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직의 구조, 프로세스, 시스템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사업을 더욱더 잘할 수 있는지 혹은 더 잘해야 하는지 관련된 부분을 잘 찾아갈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할 수 있습니다. 바로 여기에 맞춰서 뭘 하는 거죠? 기술도 계속해서 고도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다른 얘기를 좀 해볼 거예요. 많은 기술 창업하시는 분들이 도대체 왜 그렇게 좋은 기술을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망할 수밖에 없느냐에 관련된 부분입니다. 아니 이거 뭐 시작도 전에 망한다는 얘기를 하니까 여러분들 지금 기분이 이상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실제로 이거는 현실이기 때문에 대부분 창업기업이 1년 안에 90% 이상이 특히 기술 창업기업들이 망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이그노 커스터머라든지 노마켓 니즈라든지 not the right team이라든지 푸어 마케팅이라든지 런아웃 캐시와 같은 가장 현실적인 부분에 있어요. 이 중에서 1번, 2번이 될 수 있는 게 항상 뭐가 되냐면 이그노 커스터머 여기서는 고객을 무시하는 게 아니라 고객에 대한 무시, 즉 우리가 이 기술을 만들어서 어떤 고객에게 어떻게 팔겠다라고 하는 명확한 목표가 없기 때문에 망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즉 시장의 크기와 우리 핵심 고객이 누구인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여러분 뭐예요? 선행되고 사전에 뭐예요? 이 기술이 필요한 부분을 정확하게 찾아갈 수 있는 핵심적 요체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인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기술이라고 해서 기술 그 자체가 아닌 고객과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 이런 것들 보통 뭐라고 하냐면요, 프로덕트 마켓핏 혹은 서비스 마켓핏이라고 해서 시장에 가장 최적화되어 있는 기술에 대한 가치, 기술에 대한 구현, 기술에 대한 디벨롭, 기술에 대한 스케일업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자, 그리고 이런 것들을 뭘로 표현할 수 있냐면 바로 AARR과 같은 뭐예요? 하나의 데이터로서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것들 보통 우리 프레임워크 속에 있는 PSST라고 말할 수 있는 Problem, Solution, Scale Up, 팀에 관련된 부분에서 더욱더 핵심적, 그 다음에 고객에게 다가가서 그들 고객의 핵심적인 뭐예요? 데이터를 추출하는 방식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잘해야 되는지, 우리의 당면한 과제가 무엇인지 찾을 수 있는 게 바로 여기 나와 있는 AARR과 같은 데이터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런 걸 기반으로 해서 여러분들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모델, 뭐 나인블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들을 기반으로 해서 이제 그렇다면은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들이 기술과 관련돼서 연동되어질 수 있는지를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실제로 1994년도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개발과 그리고 95년도에 인터넷 익스플로러의 보편타당한 보편화를 통해서 우리는 많은 것들이 다 바뀌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전엔 기술 그 자체에 대한 평가라든지 시장 그 자체에 대한 제조업 기반의 평가가 있었다면은요, 이제 이런 것들이 어떻죠? 점점점 고객 위주의 가치로 변화 혹은 고도해 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프라이스리스의 리버스 옥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역경매와 같은 방식이에요. 이런 것들은 과거에 제조업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로는 설명을 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아마존의 원클릭 방식과 같은 것들은 우리가 할 때 비즈니스 모델 특허라고 하는 것들 자체는 우리가 생각하기에는요, 전혀 새로운 기술 형태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죠? 새롭지 않지만 이런 것들이 뭉쳐서 뭐가 되는 거죠?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들었기 때문에 새로운 형태의 특허가 만들어질 수 있었다라는 것들이죠. 그리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과거 형태의 제조업 기반의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고 현재 비즈니스 모델을 설명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바로 기술 기반이 됐던 아니면 더욱더 고도화되어 있는 가치가 됐던 새로운 것들에 대한 것들을 1998년도 폴 티머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의 이론 속에서 새롭게 비즈니스 모델을 제정했다라는 겁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개념적 정의는 상품, 서비스, 정보 흐름들을 엮어내는 사고의 틀이며 사업을 영위하는 광범위한 이해 당사자들 간의 역할과 잠재적 이익 가능성, 매출의 원천 등을 담고 있는 하나의 청사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요, 단순한 뭐죠? 하나의 제품을 만들어서 누구에게 팔 것인가, 그래서 팔아서 이익을 어떻게 창출할 것인가를 얘기했던 과거의 형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이제는 훨씬 더 어때요? 포괄적이며 그 개념이 크며 핵심적인 고객들을 어떻게 하는 거죠? 틈새를 비집고 들어가서 점점점 넓혀갈 수 있는 니치 마켓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이런 것들에 대한 가장 근원적인 부분이 뭐예요? 기술에 대한 가치 향상성이라고 하는 부분을 담보하고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지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하나의 비즈니스 모델 속에서 하나의 나인블록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께 그런 관점적인 부분도 좀 설명을 드려야 돼요.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보시면은요, 하나의 나인블록 속에서 절반 정도를 갖다가 반으로 나눴을 때 왼편과 오른편으로서 여러분들 아마 화면에 보이실 겁니다.
여러분들 보시는 오른편에는요, 시장, 즉 경쟁 환경에 관련된 부분이 나열되어 있고요. 왼편 같은 경우는요, 기업 내부, 즉 내부 환경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무엇을 잘하는지, 이 잘하는 것들을 시장에서 어때요? 선택할 수 있게 만들 건지에 관련된 부분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비즈니스 모델은요,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런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어떻죠? 기술 개발에 기술 사업화에 관련된 부분을 더욱더 정교해 나가셔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원론적인 형태의 기술 사업화에 관련된 부분을 말씀드릴 거예요. 여러분들 아마 이 프로세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뭐 스텝 1에서 사전 진단을 해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초기 분석을 하고 컨설팅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기업, 어떤 가치, 어떤 기술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가지고 있어서 이런 내부 역량을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디벨롭할 게 무엇인지, 시장의 이슈에 대한 부분이, 그리고 나서 어떻죠? 뭐 수학과 같은 걸 통해서 SP나 KPI 같은 걸 도출한다. 그런데 이 말이 너무 어려워요. 왜냐고요? 이 속에는 우리가 어디에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을 어때요? 발전시킬 것이며, 그에 따라서 기술에 관련된 부분을 함께 한목적적으로 어때요? 스텝 바이 스텝을 통해서 계속해서 고도화시킬지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누가 평가를 할 것인지, 시장 속에서 어떻게 평가를 받을 것인지, 그리고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현재 평가를 하고 있는지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심사위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저 같은 심사역들이 실제 기술평가라든지 하는 곳에 가서 평가를 할 때 가장 근원적인 4가지 핵심 요체를 가지고 평가를 하게 됩니다.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당신의 기술에 대한, 혹은 당신이 시장에 관련된, 혹은 당신이 하고 싶은 가치에 대한 부분에서 핵심 가치가 무엇인지, 이걸 통해서 수익 공식을 어떻게 만들어낼 수 있는지, 또 이 수익 공식을 통해서 핵심 자원, 즉 유형과 무형의 핵심 자원들이 어떻게 만들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핵심 프로세스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많은 기술 창업 대표자분들은 이런 대답을 잘하지 못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왜냐고요? 이런 질문들을 듣지 못하셨을 뿐만 아니라 기술에만 얽매여 계시거나 아니면 기술 그 자체에 매몰되어 계시기 때문에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어려울 수 있다는 거죠. 하지만 실제로 시장에서 묻는 건 뭐죠? 기술 그 자체에 대한 부분보다는 바로 이런 식의 것들을 통해서 기술 그 자체와 비즈니스 모델과 한목적적인 질문을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기술 사업화, 기술 창업과 비즈니스 모델이라고 하는 하나의 주제로 가는 게 더 중요합니다 라고 사전에 말씀을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핵심 가치에 대한 부분은 고객이 누구인지, 문제는 무엇인지, 고객의 서비스 제품을 어떻게 제공할 것인지에 관련된 부분이라면, 수익 구조에 대한 부분은요, 단순히 돈을 얼마나 벌 건지가 아니에요. 우리가 그 시장에 진출했을 때 타당한 시장의 스케일업 할 수 있는, 정말 뭐예요? 매출을 추정할 수 있는 시장이 존재하는지를 먼저 묻는다라는 거죠. 즉, 우리 기술이 시장에 진입했을 때 타당한 뭐예요? 기업으로서 성장에 대한 부분을 담보할 수 있는지를 묻는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핵심 자원에 대한 부분은 그런 기술에 관련된 부분, 그리고 그런 것들 시장에 내놨을 때 지속적으로 고도화시킬 수 있는 핵심 인적 자원이 있는지, 그리고 이런 것들을 잘 보호할 수 있는 하나의 테두리를 만들거나 장막을 만들 수 있는 기술적인 가치, 즉 페이턴트 같은 특허라든지 디자인, 실용신앙과 같은 것들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는지, 마지막으로 이런 것들을 어떤 채널을 통해서 어떻게 판매해서 사람들과 어때요? 접점을 만들어서 고객들로부터 핵심적인 부분에서 우리에 대한 평가를 명확하게 받을 수 있는지, 그래서 우리 스스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세부적인 내용들까지 함께 기억하시는 게 훨씬 중요하다는 겁니다. 기술 창업은 단순히 기술 그 자체에 대한 좁혀지고 깊이 들어가는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케이스 스터디를 하나 가져와 봤어요. 샤오미 같은 경우 여러분들 많은 부분에서 아마 알고 계실 거예요. 샤오미 하면 뭐가 여러분 떠오르시죠? 그렇죠. 가장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스마트폰을 많이 떠오르시는 분들이 많아요. 하지만 실제 샤오미는요, 스스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우리는 소프트웨어 기업이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고요? 그들은 소프트웨어를 계속 개발하고 있는 위와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고요. 또 인터넷 상거래인 미톡과 같은 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고객들이 요구했을 때 그들과 어때요? 함께 하나의 아이디어를 실제 앱으로 개발해서 고객들에게 돌려주고요. 이걸 통해서 어떻죠? 시장에서 평가받을 수 있게 도와주며 그들과 함께 어떻죠? 이런 것들 잘 키워갈 수 있게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들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뭐냐면 바로 소프트웨어인 위와 또 인터넷 서비스인 미톡이라고 하는 두 가지 핵심적인 포커싱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제품을 어떻죠? 저렴하게 팔면서 거기에 들어가는 뭐예요? 소프트웨어 같은 기술적인 기반들을 잘 깔아놓고 사람들이 스위칭, 즉
거래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함부로 바꾸지 못하게 하는 락인 전략이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이들의 전략은 어떻죠? 기술 기반임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명확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서 자기 자신들에 대한 가치를 잘 만들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많은 것들을 만드는데 실제 기술 기반의 기업들은요, 이렇게 완성되어 있는 것들을 가지고 있지만 평가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MVP와 같은 형태에서의 초기적인 부분, 즉 미니멈 바이어 프로덕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통해서 핵심적인 고객들을 사전에 만나서 우리들에 대한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사실은 뭐 5년 전, 10년 전만 하더라도 낮은 수준의 MVP만 가지고도 어느 정도 평가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만 이제는 낮은 수준이 아닌 거의 어때요? 시장에서 평가를 받을 만한 높은 수준의 MVP가 되어야 평가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운영 가능한 웹사이트나 앱이나 아니면 실제 제품, 프로덕트 같은 것들 혹은 기술이 구현되고 있는 가치가 담겨 있는 하나의 프로덕트이 돼야 평가를 받을 수 있다는 것도 여러분들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런 기술 사업화에 관련된 명확한 목적성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비즈니스 모델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한 결론적인 부분입니다. 여러분들 아마 기술과 시장의 연결에 대한 부분을 보시면 기술 트렌드라든지 시장 트렌드에 대한 부분에서 핵심 성공 요소라고 하는 것들이 잘 연결되어야 됩니다 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하시게 될 거예요. 그럼 기술 트렌드라고 하는 것들은 요즘 가장 핫한 게 뭐죠? AI를 기반으로 해서 하나의 뭐예요? 디지털 플랫폼이나 디지털 하나의 또 다른 형태의 있지 않습니까? 크리에이터 자체가 요즘 핵심적인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잘 결합해서 새로운 형태의 비즈니스를 만드는 게 요즘에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기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에 최적화되어 있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뿐만 아니라 기술이 연결하는 IoT에 대한 더욱더 고도화되어 있는 모습, 또 모바일과 클라우드라든지 또 새로운 형태의 뭐예요?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에 관련된 부분, 이 모든 것들이 함목적으로 연결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시장 트렌드에 대한 부분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어때요? 새로운 것들을 요구하고 있는 시장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B2G로 갈지, B2B로 갈지, B2C로 갈지에 관련된 부분도 명확하게 섹션별로 구분할 줄 아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기술 사업화는 쉽지 않은 영역이기 때문에 자신만의 고유한 비즈니스 모델을 가지셔야 한다는 겁니다. 보시는 것처럼 기술 사업화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전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을 명확히 찾는 것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테크놀로지 커머셜라이제이션이라고 할 수 있는 기술 사업화라는 말 자체가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여기에 기본 과정에 대한 부분에서 정부 정책, 실제 적용될 수 있는 것, 지식의 흐름이라든지 하나의 프로세스인 메커니즘에 관련된 부분, 기관에 대한 특징, 그리고 실제 수요 시장이 어디에 있는지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을 때 기술 사업화 혹은 기술 창업에 관련된 부분을 명확하게 정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 뭘 담아라? 비즈니스 모델이 명확하게 담겨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런 테크놀로지 커머셜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기술 사업화의 또 다른 핵심적인 부분은 바로 이런 하나의 모형으로 구현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해요. 국내에 가장 많이 되고 있는 건 인큐베이팅 방식인 뭐 팁스라든지 아니면은 각 대학에서 하고 있는 창업보육센터와 같은 것들을 연결되어 줄 수 있는데, 보시면 졸리 방식이라고 해서 5단계 사업화 과정에 대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 5단계 사업화 과정 같은 경우는 하이 프로세스에서 뭐 돼요? 신기술 가치 측정을 갖다 평가를 먼저 하게 되고요. 새로운 것들에 대한 어떤 시장에 대한 부분을 평가를 어떻게 할 건지, 또 이걸 통해서 더욱더 고도화할 수 있게 지원을 어떤 방식으로 할 수 있을지, 그리고 이런 것들 실제로 MVP와 같은 것들을 했을 때 이렇게 평가받거나 저렇게 평가받거나 할 수 있는 것들을 통해서 그대로 쭉 기술을 갖다 구현해 나갈지 아니면 피벗을 할 건지 관련된 평가를 또 하게 되고요. 이런 것들 통해서 어때요? 더욱더 촉진을 통해서 스케일업 할 수 있는 기회를 창출하게 될지, 이걸 통해서 뭘 하는 거예요? 직접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게 돼서 더욱더 가치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는 바로 각 단계별 가치적인 부분을 갖다 만들어가는 게 기술 사업화 혹은 기술 프로세스에 대한 프레임워크에서 핵심적인 부분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술 사업화, 즉 커머셜라이제이션 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여러분들 4가지로 평가를 할 수 있어요. 그 평가 요인 중에 첫 번째가 뭐예요? 기술 그 자체인 기술 요인, 두 번째는 사업 요인, 그리고 경제 요인, 평가 요인으로 볼 수 있는데, 기술 그 자체에 대한 부분에서 가장 중요한 건 경쟁 기술이 존재하는지에 대한 여부예요. 우리가 유사하거나 아니면 경쟁 기술이 있거나 우리만의 고유성이 없다면 그 기술은 어떻죠? 결국은 금방 누군가 쫓아와서 사장되거나 금방 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차별적 요소거나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라는 것이죠. 또 여기 뭐예요? 거대한 시장 아니면 적어도 우리가 들어갔을 때 기업으로서 성장할 수 있을 만한 가치가 있는 사업 요인에 대한 부분에서 사업성, 시장성, 사업 규모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담보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가 뭐예요? 또 경제 요인이요.
경기 변동이라든지 혹은 핵심 트렌드라든지 아니면 핵심 시장 속에서 핵심 고객이 명확하게 존재하는지에 대한 부분도 찾아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평가 요인은 평가 시점이라든지 아니면 정부 정책 방향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더욱더 디벨롭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부분을 평가자, 저와 같은 평가 심사위원들이, 심사역들이 그런 것들을 하게 되게 될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기술사업화의 핵심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자, 그렇다면 어떤 기술의 완성도에 대한 어떤 평가 요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세 가지 정도로 구분할 수 있다라는 거죠. 첫 번째가 기술의 완성도, 두 번째가 사업 주체, 마지막 세 번째가 사업성 분석에 대한 타당성에 대한 부분입니다. 여기에 뭘 걸쳐야 된다? 아니면 여기에 가장 잘 만들어져야 될 게 뭐다? 바로 비즈니스 모델과의 결합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제가 전제 기술사업화, 기술창업과 비즈니스 모델과의 연관성 혹은 포괄적인 가치 개념에 대한 부분을 명확하게 하셔야 됩니다와 같은 것들로 안내를 드렸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왜 이렇게 제가 그러면 자꾸 강조를 하느냐? 바로 기술에 대한 완성도 혹은 기술사업화의 핵심적인 요인이 뭐냐라고 했을 때 바로 두 가지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유용성과 경쟁성을 어떻게 담을 수 있느냐라고 하는 하나의 새로운 그릇 혹은 하나의 우리만의 고유한 사업 영역에 대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유틸러티와 컴티비니러스라고 말할 수 있는 유용성과 경쟁이라고 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으로 뭘로 표출이 된다고요? 비즈니스 모델로 표출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런 것들을 결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될 것이냐? 바로 RBB와 같은 형태로 말을 할 수 있는데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것들이 과연 가치가 있는 새로운 형태 혹은 이 시장에 진출했을 때 고객들을 획득할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한 value. 두 번째는 바로 rare. 드물거나 아니면 우리 걸 쫓아오기에는 아직은 어때요? 거리가 있거나 아니면 우리 것들이 희소할 수 있는 어떤 가치 가능성이 있는지에 대한 부분이요. 그리고 세 번째는요, inimitable 모방이나 창조. 사실은 그런데 이 모방이 창조에 대한 부분은 얼마만큼의 시간을 가질 수 있냐. 실제 스타트업들한테 3에서 6개월이라고 하거나 아니면 적어도 1년 정도에 대한 시간을 많이 말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non-substitutable 해서 대체 불가한 것들에 대한 부분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어때요? 우리가 스케일업 하면서 만들어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바로 이런 것들이 뭐예요? 잘 섞여서 비즈니스 모델로 표출이 됐을 때 기술 사업화는 비즈니스 모델과 연동을 통해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낸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겁니다. 자, 결론 짓겠습니다. 우리가 보통 기술 사업화라고 하면 이노베이션, 새로운 혁신에 대한 얘기로 가장 많이 말을 합니다. 그리고 기술 사업화라고 하는 것들의 핵심적인 요체를 보면 인벤트, 창조되어지는 것들과의 결합입니다. 하지만 실제 창조라고 하는 것들도요, 결국 뭐가 되어야 되는 거죠? 맞습니다. 커머셜라이제이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업화에 대한 목적이 명확하게 기준되어질 수 있느냐에 대한 부분입니다. 즉 기술 사업화는 비즈니스 모델과의 연관성, 연결 그리고 이런 것들 중에서 표출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것들은 벌써 오래전에 많은 부분 이야기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술 창업이라고 해서 기술 사업화로 해서 기술 그 자체가 아닌 뭐요? 비즈니스 모델 관련성을 통해서 시장에서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준비한 내용이었고요. 기술 사업화와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관련성이었습니다. 저는 비즈니스 모델 전문가 한용복이었고요. 또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